안녕하세요. 예,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시작부터 송빠 뭐 이런 게 있네요. 예, 송빠는 이게 수업 끝나고 하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책이 나왔죠. 음, 책이 나와서 이 책으로 이제 수업 진행되고요. 책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것만 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이다? 강사들이 좋아하는 책. 어, 전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 책이 좋은 책이다 믿음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와서 테마 1이 목적과 성격이고요. 10페이지. 자, 오늘은 12페이지 테마 2부터 들어갈게요. 뭐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요 세 가지 사이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칠판 보시면 1년 내내 우리 이거 배우거든요. 중개대상 물, 뭐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이런 개념이에요. 갑이 토지를 팔고 토지 매도인, 파는 사람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둘이 토지 매매 계약 체결 했어요. 그러면 판 사람은 뭔가 줘야 되잖아. 뭘 주는 건데요?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야? 토지를? 등기? 등기부? 그래도 뭔가 말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지. 소유권을. 이게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매매계약이에요. 토지 매매계약책이라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이거를 누가 본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우리가 개공 이렇게 불러요. 중개업 하시는 분.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개업한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이렇게 부르고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토지를 보면 요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중개대상 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소유권을 보면 소유권 요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권리, 중개할 수 있는 권리니까 매매를 보면 매매하는 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행위 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걸 중개업 하시는 분,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다시 불러준 것뿐이야. 토지 같은 거는 중개대상물, 소유권은 중개대상 권리, 매매는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거래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순서대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법조문은 이렇게 안 돼 있어. 법조문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쉬운 거는 그냥 쉽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돼. 요 순서대로. 쉬운 거를 굳이 뭐 어렵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쉬운 거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이제 거기 2번에 있는 중개대상물. 이제 첫 번째. 중개대상물. 요거는 5가지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요 5가지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있는 거고, 임목,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서 있는 거, 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 거예요. 벌목한 게 아니라. 그리고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 캐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고, 공장재단은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그러니까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5가지가 법령에 딱 규정이 돼 있다고. 예. 중요한 건 판단 기준. 뭐 이걸 뭐 억지로 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판단 기준. 첫 번째, 요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여기 없으니까. 그런 건뭐 아무도 안 틀려 나중에. 자, 이제 그러면 이 5가지에 속했을 때는 국유사유 판단하면 돼요. 다른 판단 기준이 없네. 정말 너무 간단해. 국유, 사유 이게 국가 건지 내 건지 판단하면 된다. 그것도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토지 건축물에서 나와요. 나머지 애들은 생소하잖아.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면 되고 토지 건축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해보면 되고. 자, 이제 먼저 첫 번째부터.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는 너무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속하지 않는 거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대법원 판례가. 권리금 들어보셨잖아요.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자, 권리금 요거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판례가. 왜냐면 권리금 돈이잖아. 돈은 다섯 가지 속해 있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금전 없잖아.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다. 권리금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판례가 개공,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업 하시는 분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건 행정사 업무래요. 행정사. 그러니까 이제 시험 붙고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다음에 행정사 공부도 하셔야 돼.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가 쓸 수 있는 거지 기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행정사법 위반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금전채권 돈이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금전채권 돈이잖아. 그리고 이제 대토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가 아니라 우리는 말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대토권 토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다섯 가지에 속해 있지 않아요. 토지라면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토지가 아니라고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다.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낚이면 안 돼. 광업권 안 돼요. 광업재단과 다른 거야. 말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광업재단이라고 돼 있지 광업권이라고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광업권도 이 다섯 가지에 속해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안 된다. 광업재단이 되는 거지. 듣보잡 이건 뭐야? 듣도 보도 못한 거. 이거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 처음 봤대. 시험장에서 처음 본 건데 당연히 안 되지. 뭔지도 모르는 건데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거. 안 되는 거다. 뭐 항만운송 사업재단 막 그런 거 나와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업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다. 듣도 보도 못한 거는 안 되는 거다. 자, 이제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토지 건물일 때는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해보면 얘도 어렵지 않아요.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래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대. 내 땅인데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거래하래요. OX? 오, 내 거.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내 땅인데 거래를 할 때 허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 국유 사유 판단하라니까. 진짜 어려운 거.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토지. 그린벨트로 묶였대. 내 땅인데 개발을 못 해요. 개발 제한구로 이제 지정이 된 거야. OX? 그것도 O, 내 거라고. 개발 못 하는 거지 소유권을 빼앗긴 건 아니다. 사유, 국유 사유 판단하라니까. 내 땅인데 내 토지 채권자가 가압류해놨어요. 내가 빚을 안 갚았더니 채권자가 가압류해놨어. 누구 거? 내 거 된다. 아니면 채권자가 내가 토지를 못 팔게 가처분해놨어요. 채권자가 가처분을. 누구 거? 내 거 된다. 가압류가 됐건 가처분이 됐건 모르셔도 돼. 내 거라고 내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왜 틀리는 거야? 간단해요. 토지가 없어서 그래. 토지가 없잖아. 토지가 가난해서 그런 거야. 내 토지만 있으면 금방 안다고 이거. 내 거니까. 빨리 돈 벌어서 토지를 사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미등기 건물 누구 거? 내 거예요. 등기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지 않아요. 제재는 받겠지만 무허가 건물 내 거야. 제재는 받겠지만 등기가 없다고 허가가 없다고 사법상 소유권까지 빼앗기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제재를 받는 거지.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다. 내 거다 내 거.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된다니까. 근데 얘가 어렵지 않은 게 소유권을 빼앗기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용 수용된 토지 들어보셨나요? 공용 수용? 도로 만들려고 소유권을 걷어간 거야. 공용 수용이 도로 만들려고. 그럼 이건 국유 안 되는 거죠. 공용 수용 됐으니까 국가가 소유권을 걷어간 거니까. 근데 공용 수용 예정이래요. 조만간에 될 거래. 어?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렇게 나왔네. 도로가 될 거래. 아직 도로가 안 됐고. 누구 거? 내 거. 내 거 된다. 극단적으로 국유 사유 판단하잖아. 공용 수용 예정지도 된다고. 아직은 내 거니까. 더 해볼게요. 하천 호수 바다 물이에요. 물은 공유수면 국유. 공유수면 국유 안 된다. 물은 국유. 물이 들어가 있어도 국유 안 돼요. 하천구역은 하천 옆에 있는 토지죠. 하천구역 여기 이제 물하자 물 요게 삼수변 물이란 얘기죠. 이게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 국유. 포락지는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거예요. 하천이 범람해서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할 때 그 포 요거 물이 들어가 있잖아. 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국유다. 국유. 빈지 바닷가 이게 모래빈자 이게 바닷가예요. 물이 들어가 있잖아.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 국유 안 된다. 물 있는 거 찍으면 안 된다. 시험에서 물 먹어 안 된다. 근데 요거 이제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빈집은 돼. 빈집은 빈지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바닷가. 빈집은 공실은 되는 거잖아. 예? 가끔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제가 내거든. 몇 명씩 낚을 수 있어. 그걸로 빈집으로. 빈지가 안 되는 거지. 빈집은 되는 거다. 그리고 보세요. 뭐를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하거든요. 실수를.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 공유수면을 물어봤나요? 아니요. 개인 토지를 물어본 거야. 토지 내 땅. 공유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매립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해요. 개인 토지예요. 개인 토지 된다. 지목이 양호장인 토지를 물어봤잖아. 토지 내 거. 요건 외우고 있어야 돼. 무주의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유로 봐요. 국가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 무주의 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 국유. 그리고 한자를 써줘요. 이거 한자 안 써주면은 무주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우길 수도 있잖아. 전라북도 무주라고 빡빡 우길 수도 있지. 여러분이 또 우기는 건 1등이거든. 그것도. 그래서 한자를 써준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 이렇게 불러요. 일반 재산은 국유 재산인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냥.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지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재산. 일반 재산 뭐다? 국유 재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행정 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 재산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행정 재산, 일반 재산. 어떤 목적이 있는 거. 목적이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건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이 아니면 다 그냥 행정 재산이에요. 국유 재산이에요. 공유 재산은 지자체 소유. 국가나 뭐 지자체나 그놈이 그놈이지 뭐 안 되는 거. 자, 나중에 국유 재산, 뭐 공유 재산, 행정 재산 이런 거 안 틀려 우리가. 근데 일반 재산은요 틀리시더라고. 일반 재산 일반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 국유 재산이다. 무주의 부동산 이런 게 일반 재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우리는 국유 사유 판단한다. 국가 거면 안 된다. 일반 재산도 국유.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래서 12페이지에 제가 예로 쭉 적어놓은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분양권 문제가 있는데 건물은 국유 사유 판단하는 것도 나오고 건물은 그리고 분양권 문제도 나와요. 건물에서 다른 응용 문제예요. 우리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건물을 둘로 나눠요. 건축물, 건물 같은 말이고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어진 거예요. 그냥 건축물 그러면 다 지어진 걸 말해요. 당연히 되죠. 이건. 근데 이제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걸 말해. 건물은 특정만 되면 그러면 된대요. 건물에서는 특정이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정. 왜냐면 없다가 생기니까 언제부터 건물로 볼 건지 특정되면 된다. 아파트는 동호수만 특정되면 되고
그래서 특정의 키워드. 이제 판례. 30년 전 판례. 아주 옛날 판례예요. 그런데도 최근까지도 계속 문제가 나오네. 올해 35회 때는 안 나왔어요. 35회 때는 이 중개대상물이 아예 나오질 않았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30년 전에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청약을 넣어요. 당첨될 때 그냥 당첨이 돼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당첨되면 당첨권 같은 말이 입주권 같은 말이에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당첨된 거, 동호수가 특정이 되고 당첨된 거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입주권은 옛날에 30년 전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 거야. 자,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얘는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시켜요. 그래서 옛날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강당에 모여서 막 추첨하잖아. 강당에 모여서. 그래서 로얄층 뽑으면 막 와 만세 지르고 막 만세 부르고 막 그러잖아. 뒤에 끌려가서 후드로 맞고 그거. 그죠? 동호수를 특정시킨다고.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이에요. 얘는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자, 분양계약이 뭐냐면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1번 타자를 우리가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분양계약. 계약자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매매계약을 매매,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분양계약을 분양 이렇게 불러요. 매매 1번 타자 처음 파는 거예요. 처음 파는 게 분양,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매. 매매 1번 타자를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동호수가 특정돼야 돼. 왜 그러냐면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돼요. 1층이랑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달라요.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 알아야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되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 아니까.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분양계약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나누는 기준. 분양계약 체결한 후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입주권. 분양계약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나누는 기준. 그런데 중개대상물은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은 뭐로 판단한다고? 그렇죠. 특정. 특정으로 판단하니까 특정. 아까 제가 특정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키워드. 특정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보세요 이제. 분양권이래. 야, 너 분양권이야. 그럼 얘는 어떤 상태예요?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분양권 얘는 종류가 한 가지. 동호수가 특정된 거밖에 없어. 그래서 중개대상물. 동호수가 특정됐기 때문에. 근데 좌측 상단에 입주권이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잖아. 밑에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된다고요. 그리고 예전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예전에 그냥 입주권이래. 24회 때인가? 그냥 입주권이래. 입주권.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입주권. OX. X면 이거.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X. 얘도 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무조건 이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냥 입주권이래. 그러니까 모두 정답. 문제가 잘못됐잖아. 우리가 이의제기에서 그래 문제가 잘못됐어. 이의제기 받아줬어요.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써줘야죠.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써줬어야지. 안 써줬잖아.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니까 분양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건 어차피 동호수가 특정된 것밖에 없잖아. 근데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출제위원이 써줬어야 된다. 안 써줬잖아.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써줘요.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써주고 아니면 같은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분양 예정자랑 같은 말이에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고 왜 분양계약 체결을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거를 판례가 분양 예정자라고 불러요.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단어 보고 눈치채야 돼. 아니면 다시 질문. 동호수가 특정된 건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구체화가 된 거야? 구체화가 된 거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 거잖아. 동호수가 특정된 것. 그러니까 이런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얘는 한 30년 전이고 한 10몇 년 전에 미분양이 있을 때 그때 판례가 또 있어요.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됐대요. 미분양.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미분양. 근데 미분양 상태로 다 지었어.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어요. 미분양 상태로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OX 얘는 오 된다.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어진 거는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분양 미분양 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지. 빈집이잖아. 빈집 공실 다 지은 거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 그 내용 이게 뭐라고 거의 매년 나온다니까요. 이 판례가 어렵지 않다. 밑에 양거로 3번은 나중에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배우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에서 양거로 4번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얘네들은 뭐만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건물이죠. 건물이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잖아. 꽉 붙어 있잖아. 부동산. 자, 건물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독립성이 있네. 이게 뭔데? 독립성은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랑 독립해서 별개로 거래가 된다. 건물만 따로 팔 수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거든. 보통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하지만 건물만 따로 팔겠대. 가능하다고. 그럼 건물 등기부에 가불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거든. 그게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면서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처럼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구조. 한 가지만 검토해 볼게요.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네. 부동산. 토지에 꽉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독립성은 없어. 없어. 여러분이 있다 그럴까봐 제가 그냥 빨리 말했어. 없어. 없어. 토지 팔면 나무들 같이 그냥 일체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토지를 샀잖아요. 토지 위에 있는 거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그냥 산 거야.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어서 안 된다. 구조가 똑같지 않잖아요. 부동산인 건 마찬가지지만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이 없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부동산이면서 독립성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독립성을 줄 수 있죠. 그게 명의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치고 안내판을 세우는 거야.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그래갖고 명의인 방법.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 번밖에 본 적은 없어. 여러분도 보신 적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이 본 건 뭔데? 명인 만두. 그 명인 만두는 그 봤지. 그 명인 만두. 명인 방법은 본 적이 잘 없어. 얘는 나무들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울타리를 치고 안내판 세운 거라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이네.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요 안내판 때문에 독립성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붙어 있는 채로 나무들만 팔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가불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잖아. 가능하다.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가불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는 거랑 이 안내판에 가불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등기부는 현대적인 거, 얘는 그냥 좀 원시적인 거 그런 거지. 어쨌거나 독립성은 생겼잖아. 그래서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이니까 된다. 이것만 된다. 이것만. 다른 건 다 안 돼요. 검토할 필요도 없어. 이것만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한 가지가 되니까 우리가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장에 갔던 거예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된다고 막 외우고선 시험장에 갔어.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냐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래.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명의인 방법 갖추고 나무 한 그루에다가 OX. 우리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이라고 외웠다고. 수목이 집단. 근데 문제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또 뭐가 안 돼? 응용이 잘 안 돼. 응용이. 네. 해보면 되는데. 나무 한 그루도 식재가 돼 있으면 뭐다? 부동산. 나무 한 그루도 부동산. 명의인 방법 갖추면 독립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얘네들은 된다. 다른 건 다 안 된다. 내용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쉽다니까요. 이따 문제 풀어봐도 쉬워. 뒤에 가서 난리가 나는 거지 우리는. 앞에는 그냥 괜찮아. 앞에는. 그리고 이제 임목도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임목.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과 비교를 해보면 돼.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소유권만 돼요. 사고 파는 것만. 소유권 그러면 사고 파는 거야. 저당권은 안 돼요. 은행에 요거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대요. 나무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1,000만 원 넘는다고.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어. 그래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싶은데 은행에서 담보를 안 잡아줘. 방법이 원시적이잖아. 그래서 이건 소유권만, 사고 파는 것만. 그래서 이제 이 나무들을 뭐 한 거다? 등기한 게 임목이에요. 임목이 개념 속에는 나무들을 등기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나무들을 등기했을 때는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 우리 건물 등기부 따로 있듯이 임목 등기부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임목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려고. 사고 파는 것만 할 거래. 그러면 임목을 만들 필요 없어요. 임목은 저당권 설정 때문에 만든 거다. 그래서 임목도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좀 더 넓게 되는 거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소유권만 되고. 차이점 저당권. 어렵지 않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밑에 양가로 5번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개념만 파악하면 되고요. 얘네들은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정말 땡큐. 일석이조 일타쌍피. 광업재단 공장재단 내용이 똑같아요. 광업재단 돼 있으면 공장재단 바꾸면 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바꾸면 돼. 똑같아.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 똑같은 게. 이제 나중엔 이거보다도 양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 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분은 중개사법 3시간 만에 정리했대. 3시간 만에. 이것저것 다 뺐거든. 다 빼고 그냥 3시간 만에 정리하고. 약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거는. 그래도 한 6시간은 해야지 정리가 될 거예요. 3시간 만에 정리한다는 것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자, 광업재단을 볼게요.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은 거예요.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 자, 내 땅에 석탄이 있네. 내 땅인데 석탄이 있어. 누구 거야 그 석탄은? 그렇죠. 국가 거예요. 국가 거. 토지가 없는 분들은 자기 거래 막 무조건 다. 내 땅인데 그게 왜 내 게 아니에요 막 저한테 그런다고. 국가 거예요. 왜냐면 깊은 곳에 있잖아. 깊은 곳은 공적 지하권. 거기엔 내 소유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국유.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국유. 그래서 이제 그 광물을 캘 때 석탄을 캘 때 광업권을 설정을 받고 캐러 가는 거예요. 광업권을. 내 게 아니라 국가 거니까. 그래서 광업권 필요하고 공작물 뭐 타고 내려가잖아요. 레일 같은 거 타고 내려가고 기계 기구로 캐는 거고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 일정한 토지도 이런 것들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데 필요한 재산인데 묶으래. 묶는다는 건 목록에 적는 거예요. 재산들을 묶은 게 재단이잖아. 광업권 목록에 적고 공작물 적고 기계기구 적고 토지 적고 이렇게 목록에다가 다 적은 다음에 이 목록을 들고 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고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데 필요한 재산들 목록에 적은 다음에 목록 들고 와서 등기하면 공장재단 똑같다고. 여기서 이제 질문. 왜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묶어서 귀찮게 목록에 적고 막 등기까지 해서 광업재단을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저당권 설정하려고.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묶었어요. 담보물 가치를 키운 거잖아.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면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든 다음에 그냥 토지만, 그래도 그냥 토지만 따로 떼서 요것만 그냥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자, 이렇게 하겠대. 예?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토지만 따로 떼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겠대요.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와. 얘는. 음.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를 해야지, 거기 속해 있는 구성물, 토지 같은 거를 따로 떼서 거래하는 건 안 된다. 본인이 덩어리채로 이렇게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하겠다고 등기까지 해서 만들었잖아, 본인이. 그러면 덩어리채로 거래하라고요. 예?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다음 15페이지 상단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차장 구조물 판례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셀프 세차장.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고, 얘가 이제 뭐랑 유사하게 생겼냐면 건축물이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 그래서 판례가 건축물인지 봤던 거예요. 건축물은 세 가지가 필요하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에요.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기둥이 있어요. 지붕도 있어. 주벽 없어요. 주된 벽이 없어. 뚫려 있잖아.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와야 되고, 중간에 있는 건 칸막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벽이 없다.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다. 또 이제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지 봤던 거야. 정착물. 요 기둥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요 기둥이에요. 모서리가 볼트로 조여져 있어요. 저도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 다 세멘 바닥에 볼트로 박아놨다고 이렇게.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돼요.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 얘는 꽉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쉽게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도 아니다 이거.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건축물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래. 이거는 그냥 영업시설이에요. 영업시설 그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우리가 권리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권리금은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시설 권리금.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판례가 이제 이 내용인 거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판례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이 세 가지가, 기둥, 지붕, 주벽 이 세 가지가 엔드가 아니에요.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런데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돼.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그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다. 또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도 아니다. 영업시설이니까 안 된다. 영업시설이니까. 안 되는 거다 이거. 얘는 안 되는 거 그냥 너무 쉬워. 물이 영어로 뭐야? 아유, 셀프. 아까 이거 뭐였어 이거? 셀프 세차장이었잖아. 물이잖아. 셀프. 하지 말 걸 그랬다. 아, 없어 보인다. 어쨌든 안 되는 거다. 이거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하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주벽이 없으니까 건축물 아니고, 그리고 정착물도 아니고, 볼트 풀면 해체가 되니까 영업시설이니까 안 된다. 그 판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그 내용이고, 밑에 이제 중개대상 권리인데, 자,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이제 중개대상 행위, 요 순서로 우리가, 자, 중개대상 권리 그 표만 잘 보시면 되고요. 표에서 오른쪽에 되는 거 일단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얘네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뭐다? 사고 파는 거.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지상권 땅 위를 빌리는 거예요. 땅 위를. 지역권 땅의 역할을 빌리는 거예요. 전세권 전세로 빌리는 거. 임차권 월세로 빌리는 거.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 중개할 거다. 중개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소유권 그냥 오. 지상권 오. 전세권 오. 그런데 저당권도 당연히 오래. 와,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야.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당권도 당연히 오래. 당연히. 우리가 배웠어. 왜 당연히 오가 될까요?
그렇죠. 천재인데 임목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당권이 안 된다 그러면 임목은 여기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으로 충분한데 굳이 임목까지 지금 들어와 있잖아. 굳이 임목까지. 저당권이 아까 차이점이었잖아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중개하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는 거다. 저당권 중개할 수 없다 그러면 걔네들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중개대상물에. 특히 임목은. 그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들어와 있는 거야? 저당권이 차이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당연히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당연히. 근데 이제 판례가 있죠. 그 판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판례였어요. 그냥 설명을 들어보시면 돼.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이 되는가? 뭐 그런 건데 금전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 채권자고 1억 원을 빌리고 1억 원을 빌려줘요.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1억 원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억 빌려주고 돈 떼일 수 있으니까 갑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1억 원을 빌리면서 자기 토지를 담보로 맡겼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리는 거, 저당권 설정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요. 세트야. 이런 경우 있나요? 돈을 안 빌려. 돈을 안 빌리고 그냥 저당권만 설정하겠대. 나 돈을 안 빌리는데 저당권만 설정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무효.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하는 거지. 돈도 안 빌렸는데 저당권만 설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오늘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와. 띵동. 은행 직원이래. 집값이 올라서 저당권 설정하겠대. 우리 집에다가. 탁 그냥 걸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내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하는 거지. 세트로 함께 이루어진다. 그럼 또 이제 어느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 핵심이 되는 게 주죠. 금전소비대차. 만약에 얘가 신용이 너무 좋아. 신용이. 돈을 안 떼일 것 같아. 그러면 차용증만 받고 그냥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돈을 떼일까 봐 부수해서 저당권 설정한 거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게 핵심. 주다. 그게 주. 저당권 설정은 돈 떼일까 봐 부수해서 그냥 꼽사리 껴서 그냥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체에 부수한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세트로 이루어지고 세트로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가 주 저당권 설정이 부수해서 그렇게 세트로 함께 이루어지니까. 자 이제 결론만 잘 보시면 돼. 제가 그 밑에 OX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문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당권 이렇게 나왔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당권이래. 그리고 OX를 우리한테 판단을 해보래요. 이게 중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당권 이렇게 나오고 OX. 오 된다고. 소유권 오, 지상권 오, 전세권 오, 저당권도 그냥 오. 이제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이래요.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오, 저당권이잖아. 오,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오. 그런데 금전 소비대차 이렇게 나왔네.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고 있대요. 그건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금전 돈은 중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죠. 저당권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금전 소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다. 그 내용 이해되시나요? 그런 내용이고 5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5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모에서 그 표에서 세모에서 유치권만 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다 배워요. 유치권 배우고 뭐 밑에 있는 법정지상권 배우고 다 배우면 전혀 문제가 안 돼.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면 지금은 이 용어들이 생소하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다 배우면 나중에 7월 달에는 7월 달 이후에 제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설명을 안 드려. 이건 그냥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용어들이 생소하니까. 자, 유치권은 이거예요. 건설업자 얘가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공사대금 1억 나왔어. 근데 공사대금은 안 주네. 집주인이. 그래서 얘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잖아요. 1억 원. 받을 돈 채권에 기해서 이 집을 점유를 한 거야. 그럼 그때 유치권이 성립돼요. 성립은 생기는 거. 받을 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점유하면 생겨요. 실제로 점유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현수막 걸어놔. 유치권 행사 중. 요거는 본 적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공사 현장에 많이 붙어 있잖아. 이것들 어떻게 생겼다고요? 유치권이 점유해서.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라 받을 돈에 의해서 점유하면 현수막을 걸었더니 그냥 생겼어. 중개할 수 없다. 우리는 계약이 아니면 중개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해야 흥정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걸 중개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계약이 아니라 점유했더니 그냥 생겼다니까. 중개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유치권을 또 이전, 양도할 수 있어요. 내가 팔 수 있다고. 그래서 병에게 팔아. 이전 양도. 물론 이제 이 유치권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채권도 같이 파는 거예요. 1억짜리 채권이면 할인 쳐서 팔아. 한 7천만 원에. 얘가 7천만 원에 사서 점유하고 있다가 1억 받아내면은 얘는 3천만 원 벌었잖아. 얘는 자금 회전이 잘 되고. 그래서 이전, 양도 가능한데 뭘로 한다? 계약으로 한다.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는 거다. 계약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제가 세모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유치권 성립 그러면 계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기니까 그냥 점유하면 당연히 생기니까 중개할 수가 없다. 계약이 아니어서. 근데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세모.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 그냥 유치권이래요. 유치권 나오고 OX. 천재가 맞아. 천재야. 저 사람은. 친하게 지내세요. 천재야. 모두 정답. 왜? 잘못됐잖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유치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아까 입주권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입주권도 종류가 두 가지. 동호수가 특정된 거, 안 된 거. 출지연이 써줬어야지. 출지연이. 안 써주면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모두 정답. 이것도 유치권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 성립인지 이전인지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냥 유치권 그러면 모두 정답. 문제가 잘못된 거지. 말을 해줘야지. 왜 말을 안 해줘?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 안 해주면 전혀 모르지 우리가. 모두 정답. 보고 문제가 잘못된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온다 이제. 성립인지 이전인지 구분을 해서 잘 보면 돼. 뒤를 잘 보면 된다고. 유치권 성립 안 된다. 계약이 아니니까. 유치권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런 내용이고 옆에 이제 X 안 되는 거는 질권, 점유권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표에서 중간쯤에 분묘기지권도 있죠. 분묘기지권은 남의 토지에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거야.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그 묘를 우리 조상 묘를 계속 갖고 있을 권리가 분묘기지권. 분묘나 분묘기지권은 거래가 안 돼요. 묘지 관련된 권리인데 거래가 안 된다고. 귀신 나온다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무채지상권은 그 예를 보면 금방 알아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그런 거예요. 변리사가 취급하는 거. 김장 담글 때 무채가 아니라고 이거. 특허권 그런 거라고. 특허권이 두 번 나왔네 시험에. 안 된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질권 점유권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건. 최근까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건 질권은 전당포예요. 우리 전당포에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맡기면 전당포 주인이 그거 갖고 있잖아.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권은 전당포. 우리 전당포에서 중개할 거 아니잖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질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네. 질권은 그래서. 그리고 점유권은 제가 이렇게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제가 이 리모컨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점유권이 생기는 거야. 소유권은 아니죠. 제가 이거 소유권자는 아니잖아.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 계약으로 생기지 않아서 중개할 수가 없고 그냥 에이 지지하면 돼. 질권에서 지읒, 점유권에서 지읒. 에휴 지지 중개하려고 하면 에휴 지지. 다 같이 에휴 지지. 에휴 지지 중개하지 마. 아유 지지. 아유 지지. 현타와. 심각하게 현타와. 아유 지지 중개하면 안 된다 이 지지. 중개만 해봐 그냥 에휴 지지. 자, 점유권은 최근에 나왔네. 또 최근에 안 된다는 게 점유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이 지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좀 공부니까 좀 있어 보이게 점유권. 자, 요 건물을 지금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토지 매매 계약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토지가 중개대상 물이었죠. 이건 건물이 중개대상 물이 되겠네. 건물 매매 계약식이라면 그럼 소유권 넘어가죠.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 매매가 중개대상 행위. 만약에 임대차면 임차권이 넘어가는 거야. 그 임차권이 중개대상 권리, 임대차가 중개대상 행위고, 매매면 소유권 넘어가고, 임대차면 임차권 넘어가고, 전세계약이면 전세권 넘어가고. 그러면 이걸 중개했으면 어떤 권리를 중개해 준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니까 소유권을 중개한 거죠. 점유권은요? 매수인이 지가 들어가면 그냥 생겨. 지가 점유하면 들어가면 생긴다고. 안 들어갔대. 안 생기죠. 점유권은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라 매수인이 지가 들어가면 생긴다고.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소유권을 중개해 준 거죠. 임대차면 임차권을 중개한 거고, 전세계약이면 전세권을 중개한 거고, 중개 의뢰인이 지가 들어가면 점유권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점유권은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복잡하다. 에이, 지지 이게 낫겠다 그냥. 에이, 지지 안 된다. 것들 됐고, 역시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16페이지에서 중개대상 행위도 빨리 봐볼게요. 중개대상 행위. 자, 일단 결론. 계약이 아니면 중개할 수 없어요. 계약이어야 돼. 근데 모든 계약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 계약이에요. 중개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고, 증여도 계약이지만 중개할 수 없어요. 증여, 무상, 공짜로 주는 계약이에요. 중개할 수 없어.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 중개할 수 없어요.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 무상의 계약들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다.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 속에 얘네들 집어넣어서 묻어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면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는다고.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아니면 중개할 수가 없어서 경매, 상속은 계약이 아니거든요. 경매는 매각대금,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경락대금이에요.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 돈만 갖다 내면 그냥 소유권 취득해요. 계약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돈만 갖다 내면 중개할 수가 없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바로 권리가 변동해 버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자식들이 그냥 권리 취득하는 거야. 상가집에서 중개할 건 아니잖아. 걸리면 그건 진짜 쌍욕 먹어. 상가집에서 중개하다 걸리면 부주하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낚이면 안 돼요. 경매 상속 진짜 나중에 틀리시는 분이 없어. 근데 실수해서 낚이는 분들이 있다고. 이런 거 상속된 토지 시험에 나왔었죠. 상속을 물어본 게 아니라 토지를 물어봤잖아요. 내 거 토지 물어봤잖아. 경매는 안 되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를 물어봤잖아. 토지니까 내 거 된다.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되죠.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낚이면 뭐야? 붕어야, 붕어. 사람들은 이런 거에 안 낚여. 붕어니까 거기 낚이고 있는 거지. 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17페이지에서 2-2 있는 거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33회 때 문제고 요 정도만 돼도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니야. 이게 근데 풀만해 우리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뭐가 키워드? 그렇죠. 분양권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다고 떡하니 써 있잖아. 동호수가 특정됐대. 얘는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오 되는 거다. 분양권은 또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거. 오 그리고 여기까지 안 읽어도 동호수가 특정되어 되는 거지. 니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건물이 된 거죠. 건물로 특정이 된 거 이제 세 가지 다 있으니까. 근데 미등기래. 되죠. 내 거잖아. 미등기, 무허가 중요하지 않다. 사유,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으면 건물이 되는 거고 미등기여도 상관없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 사유. 디귿은 뭐가 키워드?
잘하셨어요. 잘한다. 저 없어도 되겠다. 어? 분양 예정자가 키워드예요. 입주권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분양 예정자는 뭐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안 된다. 힌트를 줬잖아. 동호수가 특정 안 됐다는 거라. 분양 예정자 이렇게 써주면서.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안 된다.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얘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리을은 뭐가 키워드? 대토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주자 택지가 토지예요. 지위가 법에서 권리를 말해. 지위 그럼 권리예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대토권. 얘는 안 된다. 토지가 아니니까. 토지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다섯 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토권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대토권을 지워버리고 요 지위까지만도 잘 나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까지만. 그것도 뭐다? 대토권이다. 택지가 토지고 지위가 권리니까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토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됐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다음 이제 18페이지에서 용어의 정의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보다는 용어의 정의가 그나마 조금 어려워. 왜냐면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중개대상물은 뭐 억지로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총 6개의 정의가 있는데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우리가 개공 부르는 거 요 세 가지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의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세 가지.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그리고 두 가지씩 비교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중개랑 중개업을 비교하고 공인중개사랑 개공을 비교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이제 소공. 중개보존 비교하고. 외울 거는 세 가지. 자, 중개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중개 그냥 참고야. 제 설명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외울 거는 정확하게 딱 외우셔야 돼. 중개는 참고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작년에 34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중개대상물을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게 중개다. 맞아요? 교환하는 게 중개예요? 아니요.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알선. 매매하는 게 중개다. X. 임대차 하는 게 중개다. X. 교환하는 게 중개다. X. 그거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요. 그리고 요건 중에 보수를 받아야 중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보수를 받아야. 그러니까 보수가 요건이 아닌 거예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가 된다고. 요건이 아니니까. 얘는 참고. 이제 뭐를 중개업을 외우셔야 돼. 중개업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해볼게요.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다른 사람 의뢰 일방만 한쪽만 의뢰가 있대요. 매도인 쪽만 의뢰가 있어. 그래도 상관없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 양쪽 쌍방으로 의뢰가 있대요. 당연히 되는 거고. 일방 매도인 쪽만 의뢰가 있대요. 괜찮다고. 매수인 쪽만 의뢰가 있대요. 상관없다고.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이에요. 보수를 받아야 돼. 근데 판례에서 이런 경우였어.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어요. 현실적으로 받진 않고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언제 주겠대. 약속을 해줬어요. 중개업? 아니다. 왜? 안 받았잖아. 현실적으로 받았어야지. 요구 약속만 했잖아. 이거 중개업이 아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건데 객관적 판단. 이 사람이 중개를 여러 번 했는지를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가지고. 자, 얘도 여러 번 나오는데 시험에 정답으로도 많이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판단 기준을 물어봐. 중개사법에서 다 객관적 판단.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나중에 중개 행위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 객관적 판단. 매매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객관적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그거 왜 그래? 객관식 시험이잖아.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적 판단해야죠. 객관식 시험 보면서 왜 주관적 판단하고 있어? 객관적 판단해야지. 어렵지 않다. 객관식 시험이다. 객관적 판단. 깨깨?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하여간 객관적 판단 해볼게. 판단을. 다른 사람 의뢰도 있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번 한 거예요. 중개를 한 번. 근데 간판 걸고 한 번 했어. 간판을 걸었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걸고 한 번 한 거예요. 업으로 한 거죠. 겉모습을 보면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계속 할 거잖아요. 객관적 판단하니까. 근데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1회 중개했대요. 이건 아니지. 이건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우연히 1회 중개한 건. 응? 우연히 한 건 뭐야? 우연히는? 여러분 18번이야. 가수 우연히의 노래 우연히가 있다고.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만 그런 게 있어. 합격자 모임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거지. 이건 여러분 18번이지 업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도 아닌 거죠.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응?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 자, 이제 중개랑 중개업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쉬워요. 보수.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니까 무상히 중개가 되죠.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가 돼요. 근데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니라니까요. 보수가 요건. 그래서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안 된다. 무상히 중개업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자꾸 무상히 중개업 이렇게 말하고 다녀.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허언증이야. 입을 찢어버려야 돼. 헛소리 못하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은 쉬워요. 이제 두 번째 차이점. 개공이 아닌 자, 일반인이 중개했어요. 이건 괜찮대. 중개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중개를 했대요. 이건 괜찮네. 근데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돼. 일반인이 뭐하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된다. 일반인이 중개업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개업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판례인데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무등록 중개업.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나 안 했나. 일반인이 중개업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중개업 안 했으면 무죄, 처벌 안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이제 일반인이 보수를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는데 걸린 거야. 요구 약속한 상태에서 걸렸어요. 이 사람 중개업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무죄.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을 했어야 처벌되는데 요구 약속만 했잖아. 또 일반인이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했어요. 이거 중개업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한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 한 게 아니니까 무죄. 일반인이 중개업했을 때 처벌되는 거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이렇게 돼 있던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 지금도 어렵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그냥 껌이죠, 껌. 이거.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 중개업을 외우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정말 힘들어. 외우는 거는. 중개업을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데 보통은 제 경험상 한 내년 6월 달에 그쯤 되면은 중개업 하나 외우시고 되게 좋아하셔. 중개업 하나 외웠다고 막 되게 좋아하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요. 외울 것들은. 남들 6월 달에 외울 거 우리는 한 3월 달 정도에 다 외워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노래 만든 게 있지. 노래. 쉽게 기억하게 있는 거.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옛날에 KBS 주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소문난 칠공주라고. 거기서 남은희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마이크는 꼭 랩하게 생겼는데 트로트하고 있어. 없어 보이게. 어쨌든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 노래 교실 아니야. 노래 교실. 공부하는 거야. 다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계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아 그러면 이거 내년 3월 달에 아유 1월 달에도 그냥 바로 외울 수 있다. 근데 주의사항. 돌리고 돌리고 1년 내내 돌리고 이게 돌리고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밑으로 내려와서 요걸 기억해야죠. 다른 사람을의 일정한 보수 중계를 업으로 그게 핵심 키워드인데 1년 내내 막 돌리고만 있고 외우셔야 돼. 좀 쉬었다가 공인중개사랑 개공두 정리하겠습니다. 좀 쉴게요.